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30번째 시간 단국대학교 편입니다.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설명을 파트 1에서 들으셨죠? 잠깐 리뷰를 좀 하고 가자면 서울에 있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간 이후로 학교 인지도는 조금 낮아졌다. 예전의 위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점수가 또 엄청 낮진 않다. 근데 앞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입시 전형 결과 같은 경우도 약간은 물타기 전략을 좀 쓰죠. 왜? 과목별로 퍼센트를 알려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영어, 요즘에 정시에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영어도 섞어서 그 정도 퍼센트가 나왔으니 지원을 하실 때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은 디테일한 수시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기준입니다. 자, 요즘 이제 입시가 막바지. 수시, 이제 입시. 저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 이제 UA 어플라이에다 이제 충전을 하고 엄마 카드를 갖고 이제 결제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개 중에 최소한 3개 이상은 고르셨을 테고 이제 한두 장 고민하는 정도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국대도 알아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자체는 간단하죠. 수시 3개, 정시 하나에서 정시 32.7%, 그 다음에 수시 67.3%를 모집합니다. 논술, 교과, 종합 있을 건 다 있죠. 깔끔하게 딱 3개로 압축해서 인원도 비슷하죠. 350, 380, 360 이 정도에서 설명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우수자입니다. 논술 총 350명을 뽑고 논술 40%, 교과 40%, 논술 60%, 교과 40%를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죠. 좀 특이한 학교 7대3을 뽑는 학교가 있었지만 요즘 대부분 논술을 보면 6대4 비율을 좀 맞추는 게 트렌드 같습니다.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될 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즉 교과를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논술만 잘 쓰면 반대 논술 전형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인문은 통합 3문제, 자연계는 2문제인데 소문제, 그러니까 그래프나 그림을 주고 밑에 문제를 2문제나 3문제 정도 물어보는 방식을 대부분 취합니다. 그래서 120분 동안 수학은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문계열은 3문항이기 때문에 짧거나 길이가 좀 다른 논술, 글쓰기 3문제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논술 얘기는 저희가 다른 학교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신 수학이 좋다고 해서 잘 보는 시험, 내가 국어, 글짓기를 좀 잘하고 독후감을 잘 쓴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하고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만 조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교과 반영은 문과는 수학이 30, 그 다음에 문과는 국어가 30, 수학은 수학이 30이고 석사 100분위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좀 심합니다. 단대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등급까지 99, 98, 97, 96, 95 1점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 6등급 안에만 들면 약간의 불리함은 있겠지만 논술을 잘 보시면 내신을 충분히 엎을 수도 있는 편차죠. 그리고 6에서 7로 가면 25점, 7에서 8 가면 30점, 8에서 9 가면 무려 40점을 까서 실질 경쟁률은 100%라고 맞춰놨지만 내신의 변별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디까지? 거의 6등급까지는 1점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합격자 평균입니다. 과별로 다 나와있고 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수작업으로 다 엑셀에 입력을 해서 평균치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4.21 정도가 합격자 평균이고 인문계가 4.2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4.2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4.2보다 좀 떨어지는 학생도 논술을 잘 봐서 붙은 애가 있을 것이고 4.2보다 좀 안쪽에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구분을 좀 했냐면 문이과 교육학과에서 한 2-3개가 있는데 이제 사범계열에 해당이 되겠죠. 그쪽은 좀 제외를 좀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든 사범대 나온 친구들이야 나중에 임용고시 보고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몇 개 안에 좀 빼놓고 문이과를 했는데 자연계가 문과보다 경쟁률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논술 평균도 인문보다 자연이 75.6으로 조금 높죠. 그러니까 보통
글쓰기 점수가 또 문제풀이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글쓰기가 기본 점수가 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학교는 수리 논술 보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거나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75.6 정도의 평균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만 수능 체제가 있어서 2합6이라고 되어 있고 문과나 이과 가형이고 탐구 한 과목이라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탐구 한 과목은 상관이 없는데 이과 가형 지정입니다. 즉 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을 지정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다라는 약간의 부심에 기반해서 전형이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가형 지정한 학교에서 조금 학교가 인지도가 내려가면 가산점 방식으로 바뀌죠. 더 내려가면 상관없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형 지정, 가산점, 아무거나 이렇게 3단계가 되는데, 반대는 가형을 지정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2합 6 정도 되고 가나형 수능 최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결을 봤을 때 2합 6이면 아주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형이 지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381명의 교과 100% 일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시면 경쟁률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반영은 논술과 똑같죠. 문과는 국어가 30, 이과는 수학이 30% 반영이 되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석차 등급 점수 반영이기 때문에 논술이랑 똑같죠. 이거 한번 보시죠. 합격자 평균입니다. 자, 자연계 2.38, 인문계 2.25. 인문계가 좀 높죠. 역시 교육학과 제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약 7대1 정도 되네요. 교과 전형 7대1. 그런데 최종 후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은 우리가 몇 바퀴 돌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충원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50명인데 예비 100번까지 붙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대만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최종 후보라고 해서 예비번호 형태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발표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형태로 발표를 하죠. 그럼 이거는 제가 이거 평균을 냈으니까 37명, 31명이라고 되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실은 큰 의미가 없죠. 왜? 퍼센트면 내가 정원이 100명이면 100%면 예비 100번까지 되겠다 바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는데, 명수로 따졌기 때문에 과별로 모집 인원이 달라서 이 평균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좀 높아서 예비번호를 좀 많이 뽑는다. 그 광운태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교과 예비번호를 조금 주니까 교과 전형을 한 명도 모집 못한 학과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학교에 전화해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튼 교과 전형이 뭐다? 충원율은 좀 높다. 7대1이고 2점대 초중반 정도 된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다 똑같죠. 의학계열만 수능 최저가 있고 다른 과는 최저 없고 서류 100% 자기소개서 제출한다.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자소서 쓰는 김에 단국대 하나 탁 던져놓고 혹시 몰라서 종합전형 한번 걸어놓자. 보통 이제 종합전형에 이렇게 심플한 양식, 한양대라든가 단대도 자기소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좀 심플하죠. 뭐가 없다? 면접이 없는 전형. 면접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그냥 두세 개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면접을 준비하고 막 무슨 논술을 준비하고 구술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학교가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자소서 정도, 특히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소서 장르나 써놓은 거 좀만 손봐서 내면 되니까 크게 로드가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단촐하게 해서 종합전형을 넣고 정시 준비를 병행하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종합, 내신보단 교과 전형보단 당연히 떨어지겠죠. 2.7, 2.8 정도 됐고 경쟁률도 다소 높은 편이고 최종 후보, 충원율과 비슷한 건데 거의 3분의 1 토막 낮죠.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순으로 충원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아무것도 없죠. 747명, 수능 100% 일괄 선발. 과목별 가중치 정도 있는데 정시에서는 두 과목을 보고 인문 자연이 가나를 구분하듯이 탐구도 구분하다 봤는데 자연계는 과탐을 지정하는 반면 인문이나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사과탐 중에 아무거나 봐도 된다라고 돼 있고, 대신 건축가도 약간
이과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가형 15%, 취득점수 15% 가산점 들어갑니다. 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는 아까 내신은 전체적으로 6등급까지는 1점씩밖에 감점이 안 되게 되게 촘촘하게 깔아놓은 반면에 단대 되게 특이한 게 영어 등급 환산 점수가 97이에요. 1등급, 2등급 차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70, 20 떨어지죠. 그러니까 영어만큼은 이 학교에서 어떻게 보겠다. 정시에서 2등급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부터는 조금 불리하게 디자인을 좀 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이니까, 이게 5점이니까, 1000점 만점에 5점이니까 소수점 단위 들어가죠. 한국사는 당락을 결정하는데 동점자 처리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정시 전체 평균입니다. 자연계 경쟁률이 약 6대1, 그 다음에 인문계 5대1인데, 100분위 한번 보시죠. 자연계가 86이고, 인문계 89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인문계는 89.3이기 때문에 2등급 컷 정도가 걸리죠. 상위 11% 정도. 자연계가 왜 낮냐면, 단국대가 예전보다는 점수 컷이 좀 떨어졌는데, 입시 전형 정시에서 가형을 지정을 했죠. 보통 가나형 지정했을 때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같은 거 할 때 한 등급 정도를 유예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그만큼 가형을 하게 되면 등급이 좀 덜 나오죠. 왜? 가형 1등급은 전부 다 의대 가는 친구들이 뽑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백분위가 조금 낮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이 단대 자연계 별로네, 이거 하는 건 조금은 달라요. 요것만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형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마무리로 뭐 등록금. 재학생 수 중에 남학생은 한 57%, 여자는 43% 되니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조금 많은 학교네요. 등록금이 하나가 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800이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학교를 굳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단국대가 800, 연대가 900, 여러분들이 싸다고 착각하시는 서울대가 600만원 선입니다. 약 600만원 턱걸이, 그 다음에 연대가 굉장히 높은 학교죠. 9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소개시켰던 광운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냐면 800만원 초반에서 형성이 됩니다. 즉 단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이나 비교했을 때 그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정상적인 대학 중에서는 등록금이 살짝 저렴한 편이다. 800이니까 700은 살짝 안 되겠지만 800 초반이면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요즘에 인기도 있고 성적도 좀 떨어지고 이래저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단국대학을 한번 찍어봤고 한두 장 정도 카드를 고민하시는데 저 전형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질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